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형극 퍼포머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손이 얼마 없어.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긴 했어요. 보통은 이제 미대를 가서 또는 그런 계통의 학교를 거쳐가지고 이제 작가 데뷔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 과손을 했는데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19살 때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대에 못 보내줄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미대가 상당히 돈이 비쌌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못 갈 거다 생각을 하고 다른 이제 학교로 가게 됐죠. 가서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결함?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꿈을 못 갖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욕망이 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그림에 대한 욕망이 크다고 해서 그림을 배우러 다니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 대신 전시회를 많이 다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배웠죠. 그런 것들이 40대에 이르면서 좀 꽃을 피웠다고 해야 될까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늦지막히 어떤 기회가 돼서 그림책 작가로 먼저 이제 활동하게 됐고 그 그림책 작가를 하면서 인형극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인형극 공연장 또는 퍼포머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또 몇 년이 흐르고 이렇게 모호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전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벅차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이 많이 또 울컥합니다. 워낙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 계기가 돼서 할 수 있었던 우연한 기회를 가지게 돼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게 됐고 그 그림책을 처음에는 일반 그냥 누구나 내는 독립출판으로 제 돈 내가지고 제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제주도에서 북마켓에서 처음에 책을 팔 때였는데 그때 이제 출판사의 대표님이 오셔서 제 책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아침 직전 대바람부터. 그래서 사가시면서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출판사에서 책이 나온다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되면서 아 나도 뭔가 내 꿈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크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책 내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쇄 조금 받고 그게 끝.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예술가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실함과 꾸준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책을 내고 또 내고 반응이 없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책까지도 작가 모임에서 작가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림도 마찬가지고 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전시에서 막 특별하게 막 큰 주목을 받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40, 50 지금 됐으니까 운석열 나이로 51살 그래서 10년이 넘게 이제 이걸 해오면서 제가 작가도 그렇지만 어릴 때의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하든 펼치든 못 펼치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 좋아하는 어떤 씨앗이 나중에 대해서 발현이 될 수가 있고 빨리 발현될 수도 있고 근데 유지하는 거는 정말 꾸준함, 계속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늦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제 꿈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겠다. 오히려 너무 열정이 넘쳐서 좀 이 밸런스가 안 맞은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적은 없고요. 그림책을 만들 때는 항상 대상이 중요하니까 나는 누구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과 글로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고 이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 당시 제일 처음 만들 때는 모든 연령을 생각했거든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연령이 맞춰서 했는데 출판사에서 봤을 때는 이 연령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된다. 제일 첫 책 할 때. 그래서 이제 유아로 정했어요. 제 그림에. 저는 48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멋지게 한번 보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는 21피? 그러니까 거의 10장 정도 굉장히 짧게 보드북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출간해 주셨거든요. 저는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제 멋진 책이 이렇게 짧게 줄여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중요한 거는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대상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일 처음 하면서 느꼈고, 또 그림책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어린이 유아도서라고 정한 적은 없지만 이 그림 톤이나 말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유아들이 더 어울릴 것이다. 또 두 번째 할 때는 정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긴 했어요. 따로 어른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그림책으로 해서, 제가 북성로에 있기 때문에 북성로의 구두 이야기를, 구두를 주제로 해서 낸 책이 이게 뭐야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9개월 동안 구두를 배웠어요. 실제로 구두 3켤레 만들었거든요. 이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구두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구두책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미싱이라든가 거기서 보고 그린 건 있어요. 가서 모델로 해서 그린 건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그 그림책 작가들은 정말 많이 보고 많이 하려고 하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진실에 관한 이야기든 꿈에서 냈던 이야기든 팩트에 의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정말 계산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서 글을 맞춰서 책을 내면 편집자가 또 바꿔주고 정말 잘 포장해서 정말로 계산된, 어떻게 말하면 계산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아이들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책을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북마켓에 늘 나갔었거든요. 뭐 순천, 대구, 뭐 제주도에 갈 때는 좀 무모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 돈 내가면서 내 돈 내가지고 책 팔러 가려고. 입점료가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도 이제 내에서 뽑혀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뽑힌다기보다 이제 거기서 책을 팔 수 있는 어떤 독립 출판자로서의 권한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쭉 너무너무 많이 다녔어요, 거기를. 아무 그거 없이. 그래서 10권 팔고 올 때도 있고, 1권 팔고 올 때도 있고, 2권 팔고 올 때도 있고 이랬거든요. 거기 부스비 받지 않나요? 부스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어요. 받는 데는 뭐 40만 원이든 뭐 20만 원이든 내면 되고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서도 다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말한 거는 운이 좋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만나게 했을 때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책만 딱 들고 가셨으니까 특별히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책을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무모하다는 말 들으면서도 쭉 노출이 많이 돼야 노출이 되나? 많이 됐었죠. 그리고 저는 인형극을 좀 했었어가지고 첫 책을 내면서 같이 인형극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첫 책 가지고도 인형극하고 두 번째 책 가지고도 인형극하고. 사실 첫 번째 인형극 할 때 제 책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사실 인형극을 한 건 있어요. 막 인형이 너무 좋았다, 내가 인형극을 마리오네트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제 책을 좀 더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을 냈으니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인형극을 먼저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책이 이제 출판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항상 묻는 게 있었거든요. 이 책은 출판사는 알라딘이나 교보나 이런 데 치면 나오나요가 항상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입고가 되나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묻는 거였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내봐야 되겠구나. 독립출판도 중요하지만 출판사에서 책을 꼭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차에 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거는 책 내기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한 권을 내든 두 권을 내든 그게 정말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한 권 내고는 어디 가서 그림책 작가라고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 주변 작가님도. 그래서 꾸준히 지금 이런 데서 잘 모르는 작가님도 10권 넘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꾸준히 계속 하시고 또 생각하고 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뭐가? 이렇게 항상 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거. 예술이든 삶이든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 내가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꾸준히 가는 게 순간순간 같이 가는 거. 저는 이제 그림책하고 인형극이 제일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림책이고 또 인형극이고, 인형극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림책만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대면하기는 좀 입지가 좀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예술의 인형극을 가지고 학교나 어떤 공간에서 그림책 작가이면서 인형극 폭범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좋고, 제가 또 이런 연극 같은 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걸 좀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형극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 그림책에 인형을 부탁을 했어요. 인형 만드는 걸 돈을 주고 천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인형극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더니 인형극도 세계가 좀 크거든요. 독립공예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보고 왜 본인이 하는 거를 본인이 만들지 않냐고 이렇게 저보고 반문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둘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좀 만들게 됐는데 서울서도 만들고 광주서도 만들고 좀 끊임없이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딱 그림책은 조금 주춤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조금 덜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덜 할애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인형극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인형극을 이렇게 이제 제가 오프 더 루라고 해서 거리에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인이라고 해서 안에 사는 공연은 따로 초청을 받고 저희도 초청을 받지만 저희는 길거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연이에요. 그런데 막상 프랑스 사람 잡아서 공연을 하려니까 제 공연은 여기 보시면 호랑이 혁명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10분짜리 공연인데 거의 말을 해요. 한국말을. 근데 말로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면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스웨덴, 네덜란드, 뭐 스페인, 주로 벨기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말이 없는 어떤 공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로 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이 어려운 걸 잡았나 이 생각을 했고 차라리 제 그림책을 가져가서 그림책 공연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 그것도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 가보고 싶었던 세계 3대 프랑스 인형극 페스티벌이 이제 샤를르빌이라고 혹시 아르티르 랭보라고 혹시 아시나요? 랭보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이 그래서 파리에서 1시간 40분 정도 떼저벨 타고 가면 있는 곳인데 벨기에하고 국경이에요. 좀 이쪽인가 보네요. 네네네. 벨기에하고 국경인데 거기에서 이제 매 2년마다 열려요. 거기에서 이제 인형극제가 열리는데 새로운 인형극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형극을 할 때도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림책을 하기 위해서 인형극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진심이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하면서 느낀 점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인형극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서 영어를 안 쓰고 영어를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언어보다는 몸짓으로 되게 많이 하신 것도 많아서 제가 거기서 한 12일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비행기 빼고 12일을 그 축제 내내 있었는데 그 축제 내내 매일매일 공연을 보러 다니고 공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그런 것 정말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보고 1년을 거의 2년을 준비해서 와서 그렇게 하고 특별히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인형극도 물건 오브제를 쥐고 하는 인형극보다 땡기거나 뭐 이렇게 멀리서 그냥 인형하고 지켜보는 거 무용과 함께 인형을 결합하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림책을 읽고 인형극을 하는 책방의 주인, 책방직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 그림책 작가 면에서 회화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그림책 작가 면에서 본다면 일일 1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하는 글에 내 그림을 좀 더 텍스트로 말할 때가 있고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고 싶다면 또 본인이 직접 한번 일일 1그림으로 해서 나의 저도 그림이 아주 화야처럼 막 깨끗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거친 면이 있거든요. 그 거친 면에 제 글을 얹은 건데 그게 그래서 이제 어울릴지는 몰라도 그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그림이 우리나라 분들은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라는 그런 항상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업에 보면 항상 그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표현을 한다는 거, 출판사에 내가 꼭 내지 않아도 된다. 내 표현을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회화 작가가 될 게 아니라면 그림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그림도 굉장히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림에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모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일일 1그림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림책 관련 이제 책을 읽어준다든가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준다거나 그림책 수업이라든가 영어 그림책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모으는 게 좀
취미가 됐고 그 책을 모으다 보니까 또 책방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책방을 하다 보니까 책을 보는 눈은 상당히 높아져 있죠. 그래서 얼개라든가 구성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책을 만들 때는 또 그게 창조적인 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또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이제 전업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돌아갈 곳은 늘 그랬다 책방인데 제가 이제 범어라는 곳에서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이제 인형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인형극 공연자로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반경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책도 만들어야 되고 인형극 공연도 해야 되고 책방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원래 갖고 있던 것에서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이제 책방 주인이면서 그림책 작가 운영하는 책방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1년이 남으면 항상 돌아올 곳은 여기다. 중간중간 와서 제 책을 이제 책들을 좀 더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좀 그립긴 한데 근데 이제 또 반경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또 언젠가는 다시 잘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한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나이가 좀 들면 책방에서 제 책도 보여주고 인형극을 책방에서 계속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걸 좀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잘 돌아오기 위해서 잘 열심히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 주셨을 때는 전시 좋다 이렇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이 공간이 좀 되게 컸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할머니 집에 오면 이런 공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정답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인형을 넣어봤는데 너무 이제 이 공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프랑스 가기 전에 한 이 전시가 있기 2주 전, 1주 전인가? 그때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와가지고 벌써 다 DP 해놓고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해봤는데 너무 이런 공연, 이 전시가 되게끔 또 전화 주셔서 너무 이제 또 감사드리고 영훈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시가 있으면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따뜻한 공간? 인형극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많은데 굉장히 그런 공간을 저한테 잘 소개를 시켜주시고 발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프닝 때는 없었지만 제가 없어서 못 봤지만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